란지님, 네? 제가 유튜브에서 네. 20g 바스켓에 16g 담는 레시피를 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제대로 알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도직량이랑 입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니저님이 물어보신 커피 도직량과 입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아주 심화적인 내용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커피 세팅에 적용하시면 사람들한테 너 진짜 커피 고수 아니야? 라는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도직량과 입자의 관계를 이해하면 정말 좋아요. 우리가 에스프레소는 추출 압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추출 압력이 펌프의 압력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요 바스켓 내부에 형성되는 압력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스켓 내부 압력 형성에 끼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 커피 입자랑 도직량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도직량을 올리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요. 맞습니다. 도직량을 올리면 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압력이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입자를 생각해 볼게요. 입자를 곱게 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까요? 낮아질까요? 올라가요. 맞습니다. 입자를 곱게 하면 내부 압력이 이번에도 올라가게 돼요. 반대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도직량도 올리고 입자도 곱게 한다. 그럼 내부 압력이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이게 다른 말로 저항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추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흐름도 천천히 나오고 결과적으로 추출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반대의 경우 도직량도 줄이고 입자도 굵게 한다. 그러면 내부 압력이 내려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추출도 엄청 빨라지고 결과적인 시간도 매우 짧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입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해하기 좀 쉬우시게 예시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은 지금 19g에 38g의 세팅된 커피를 한번 추출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38g 뽑았는데 시간이 45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거보다 더 고운 입자를 쓰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입자를 곱게 가면 되겠죠? 네. 당연히 그쵸? 질문이 이상했는데 당연히 입자를 더 곱게 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입자를 더 곱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가 안 나오겠죠, 이제 아예. 그리고 입자를 너무 곱게 하면은 불균형 추출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뚫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원활한 추출을 하고 싶다. 또는 심지어 이거보다 더 고운 입자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방법은 도직량을 줄이시면 됩니다. 입자를 곱게 하면서 밀도를 올린 만큼 도직량을 줄여서 그 밀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조금 더 고운 입자로 가고 도직량을 줄여서 한번 추출을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세트 270WI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윗판이랑 아랫판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 아랫판은 제가 최대치로 지금 돌려놨어요, 곱게. 그래서 이 윗판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칸 정도 곱게 세팅을 할게요. 한 칸 움직였습니다. 자, 한 칸 줄였고 아까 매니저님이 물어보신 레시피처럼 도직량을 좀 많이 낮춰서 가볼게요. 19g이 아니라 17g을 담아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아래 걸로 조절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WI 모델은. 근데 이것도 지금 곱게 설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추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굵게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어쨌든 곱게 이동한 건 맞습니다. 자, 곱게 해서 17g으로 추출할 건데 WI 모델은 저울이 내장되어 있어서 도직량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9g이 아니라 17g으로 설정을 해서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헤드 스페이스가 엄청 많이 확보된 게 보이죠? 저 선 아래로 훨씬 담기게 되죠. 저도징 스킬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방식을 입자를 곱게 하고 도직량을 조금 적게 담는 방식입니다. 근데 입자를 곱게 하기 위해서 도직량을 줄인 거다. 이 개념으로 봐주셔야 돼요. 자, 추출해 볼게요. 네, 여러분 추출 시간은 32초 나왔고 막힌 느낌 없이 원활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입자가 아까 19g 도징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못하던 입자입니다. 근데 17g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추출 시간을 보고 판단을 할 때 지금은 무조건 고운 입자여서 더 이상 못 써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도직량을 바꾸면 그 이상으로 쓸 수 있는 입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는 두 에스프레소로 아메리카노를 만든 다음에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19g에 38g 45초 나온 커피 마셔볼게요. 좀 더 굵은 입자. 자, 두 번째는 제가 추출 비율은 맞췄거든요. 17g에 34g 추출했고 추출 시간이 32초. 근데 더 고운 입자를 쓴 겁니다. 얘가 먹어볼게요.
먹었을 때 가장 큰 맛 차이가 뭐냐면 저는 무게감이 정말 많이 달라요. 더 많은 도직량을 담고 입자를 굵게 한 애는 먹었을 때 뭐 가볍진 않거든요. 도직량이 많다 보니까. 근데 혀에 닿는 어떤 질감 자체가 좀 더 고운 입자를 쓴 이 친구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17g에 좀 더 고운 입자를 쓰는 얘 같은 경우는 혀에 닿았을 때 좀 질끈거린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런 질끈거리는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게 됩니다. 입자를 항상 곱게 가면은 이런 뉘앙스들이 많이 나거든요. 좀 더 무거워지고 혀에 달라붙는 느낌들이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고 좀 더 커피의 어두운 향들이 강조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차이는 요건 제 생각엔 도직량에 따라서 헤드스페이스가 달라짐에 따라 이 원활한 추출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까 19g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자에 비해 도직량이 많은 편이다 보니까 추출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약간의 부정적인 쓴맛이나 뒤쪽에 거친 맛이 있는데 이 지금 17에 34 같은 경우에는 얘가 더 고운 입자를 쓴 점에도 불구하고 도직량을 줄였다 보니까 원활한 흐름이 만들어져서 먹었을 때 좀 부정적인 쓴맛이나 거친 느낌들은 오히려 얘가 더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직량과 입자에 따라서 그 입자에서 표현하는 향미만 달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추출 흐름에 따른 채널링에 따른 맛 차이도 존재한다는 거 요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떠세요? 여기 있는 게 좀 더 곡물 느낌의 산미가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얘는요? 걔는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약간 무난무난. 그래서 이게 여러분 뭐가 더 좋다는 아니거든요. 저 먹었을 때 저도 좀 더 먹어봤는데 이쪽 커피가 농도가 훨씬 세요. 당연히 19g을 썼으니까. 근데 농도는 강한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약간 거칠거나 자극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 같은 경우는 농도는 좀 낮습니다. 얘에 비해 당연히 농도는 낮지만 좀 더 편하게 넘어가고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밋밋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좀 테스트를 해보시면 저는 훨씬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원래는 이 상태에서 45초다 보니까 더 곱게 못 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도직량을 줄이면 더 고운 입자로 가는 게 가능하다. 더 고운 입자를 설정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셨을 때 이런 식으로 도직량을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맛을 통한 입자 조절 방법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 커피의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입자를 좀 더 곱게 설정을 해보시고 이 커피의 밝고 가벼운 느낌을 강조하고 싶으시다면 입자를 좀 더 굵게 설정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숙련이 되시면은 커피 맛에 따라서 입자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커피 디게싱에 따라 달라지는 커피 추출 상태에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매니저님, 커피가 오래되면 맛이 어떻게 되죠? 써져요. 그쵸, 맛이 엄청 써집니다. 근데 맛이 쓴데 추출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추출 시간은 막 17초로 엄청 빠른데 먹어보면 맛이 쓰거든요.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입자를 곱게 조정을 하세요. 근데 입자를 곱게 조정을 하면은 쓴맛이 더 어떻게 되죠? 더 써져요. 그쵸,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쓴맛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맛이 써가지고 쓴맛을 줄이려고 시간을 맞췄는데 더 써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론을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쓰니까 더 굵게 갈수록 좀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17초니까 굵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방법은 도직량을 올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도직량을 올려서 가스가 빠져서 떨어진 밀도를 도직량으로 올려주는 거죠. 도직량을 최대치로 올려봤는데 입자를 좀 더 굵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추출 시간을 봤을 때. 그러면 입자까지 굵게 가서 더 쓴맛을 줄이는 방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예시로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여러분 여기 살짝 오래된 커피 넣어놨거든요. 근데 뭐 엄청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세테 270을 쓸 건데 얘는 저울 내장형 모델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간 기반이에요. 그래서 저울을 사용해서 계량을 해볼게요. 19g. 자, 여러분 지금 19g에 거의 39g 정도 나왔는데 막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나오죠. 오래된 커피를 추출하거나 입자를 너무 굵게 하면 이런 스타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정을 이게 좀 오래된 커피여서 먹어봤더니 시간도 11초밖에 안 나는데 맛이 쓰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단순히 곱게 간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도직량을 올리셔라. 지금 더 도직량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이 바스켓이 많게 들어가면 21, 2g까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19g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도직량을 더 올려서 담아보고 입자도 조금 더 굵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세 조정으로 굵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2의 라인이 돼 있잖아요. 이걸 좀 더 굵게 돌려서 I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좀 더 굵게 할 건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도 추출 시간이 한 3, 4초 차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 아래 거를 이렇게 한 4-5칸 돌려주면은. 그래서 꽤 굵게 간 편이긴 하다. 위에 걸 돌리면 너무 많이 변해서 이걸로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21g 담아볼게요.
자, 여러분 21g 도징했고 추출하겠습니다. 보면은 헤드스페이스 거의 이제 끝자락이거든요. 저 가이드 선을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담는 건 아마 안 될 거예요. 추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15초로 아까보다 4초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것도 지금 빠른 환경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꽤나 오래된 커피를 내려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추출 시간을 의식하시기보다 이렇게 도징량이랑 입자를 좀 생각하면서 맛을 보시는 게 좋거든요. 한번 맛을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도징량이 좀 더 적고 입자를 곱게 한 거 먼저 먹어볼게요. 두 번째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도징량을 올리고 입자를 좀 더 굵게 한 커피입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도징량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농도의 차이도 있지만 농도의 차이를 빼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도징량을 적게 하고 입자를 곱게 한 커피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커피 출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근데 가벼운 느낌 뒤에 조금 부정적인 쓴맛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오래된 커피들 특징입니다. 오래된 커피들은 갖고 있는 성분이 적어서 엄청 가벼운데 끝은 쓰고 탄맛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징량을 올려서 저항을 맞춰주고 좀 더 굵은 입자를 쓴 이 커피 같은 경우가 좀 더 바디도 올라가고 농도도 높고 그 다음에 끝맛도 훨씬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로스팅 날짜의 커피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디게싱이 오래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먹었을 때 너무 부정적인 쓴맛이 느껴진다면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도징량을 조금 올리고 입자를 살짝 굵게 가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현장에서는 0.5g 정도 올리거나 많이 올려야 1g 정도 올려주시고 입자를 살짝씩만 굵게 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도징량을 너무 많이 올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착을 했을 때 이 위에 샤워 스크린에 안 닿을 정도로까지만 조금 올려서 추출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남진님, 그러면 디게싱이 덜 된 커피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그쵸? 디게싱이 덜 된 커피도 이 방법을 적용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이건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뭐 아예 디게싱이 안 돼 있는 커피를 도징량을 줄이고 입자를 곱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애매한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땐 적용할 수 있는 게 방금 제가 예시로 보인 거랑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디게싱이 덜 된 커피는 추출 시간이 항상 길게 나와요. 근데 그 긴 게 입자가 고와서 긴 게 아니거든요. 가지고 있는 가스가 많다 보니까 저항이 높아져서 추출 시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땐 여러분들이 또 시간 기니까 입자 곱나 보다, 입자 굵게 풀어야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밍밍하고 가벼운 커피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도징량을 줄여서 가스로 인한 저항을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더 곱게 가보는 게 좋아요. 가스 때문에 추출 방해가 이루어지는데 좀 더 고운 입자를 써서 성분을 끌고 오려는 시도를 해보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맛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디게싱을 좀 더 충분히 시키고 추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영상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이 도징량과 커피 입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도징량이랑 커피 입자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도징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양을 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환경에서 이 도징량을 매번 일일이 계량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세테 270WI 모델처럼 저울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들이 있거든요. 물론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진짜 완전 매번 똑같진 않아도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저울 0점을 따로 맞춰놓고 19g으로 설정이 돼 있죠. 자,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19.1. 이 WI 모델 같은 경우는 실체값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재볼게요. 재면은 19.4 정도 나오죠. 여기 나온 값이랑도 약간 오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 똑같진 않아요. 근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0.5 이하로 차이 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의 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호퍼 안에 원두가 얼마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 호퍼 안에 원두가 좀 적으면 이 차이가 좀 더 심해지고 꽉 차 있게 되면은 편차가 좀 더 적어져요. 그러면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몇 그램 나오는지. 이번에도 19.1이라 찍히고 이번엔 제가 좀 잘 꽂아가지고 이쁘게 나왔습니다. 떨어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이번에 보면은 19.01 왔다 갔다 거리죠. 이번엔 거의 정확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마다 100%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금 그런 그라인더가 없어요. 완전 똑같은. 왜냐면 미세하게 흔들리고 저희 지금 이 바 테이블이잖아요. 이런 바 테이블은 좀 더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얘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튼튼한 바, 이런 바 위에서 사용하시면 비교적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0.5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울이 내장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면 매번 일일이 계량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그라인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도 처음에 홈카페를 시작했을 때 샀던 그라인더가 이 세테 그라인더거든요. 근데 이 70 모델이 아니라 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30 그라인더를 샀어요. 좀 더 저렴하거든요. 근데 30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지금 아직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미세 조정이 안 돼요. 이 한 칸 한 칸 바꿨을 때 변화폭이 확 크게 변하거든요. 근데 이 70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자에 따른 맛의 차이를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위에 보시면 하나의 조절 돌림판이 있습니다. 세테 30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날에다가 와셔를 장착을 해놨어요. 이거 그라인더 사면 주거든요. 그 와셔를 장착하시면 더 미세하게 조절이 되는데 그걸 장착했을 때 이 한 칸 한 칸 움직여도 이것도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변화폭이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인데 이 아래 요거를 통해서 정말 더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A 쪽으로 당기면은 입자가 더 고와지는 거고 이 끝까지 이 I까지 당기면 굵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지금 입자에서 가장 굵은 거를 썼을 때 시간이 예를 들어 한 22초라면 이렇게 다 당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제가 아까 해보니까 뭐 4초, 5초, 좀 길게는 6초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움직이는 거는 초로 따졌을 때 뭐 1초나 그 이하까지 조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 조정이 정말 세밀하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데 집에서나 매장에서 내리는데 좀 디테일한 조정을 하는 그라인더를 원한다 하시면 이런 세테 270 또는 WI 같은 미세 조정이 되는 그라인더를 구매하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좀 세밀한 맛 변화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상위 1% 커피 맛집들이 하고 있는 세팅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영상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세테 270 그리고 세테 270 WI는 일주일 동안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들어가서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